기술이 사우디 사람들을 살렸다고 하여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매일 10km를 걸어 물을 구하러 다니던 아사드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훗날 자라서 한국의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우디 전역에 마실 수 있는 물을 가져다주는 혁신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가 살린 생명은 500만 명이고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는 직접 상까지 수여했다고 합니다. 물이 말라 죽어가던 사우디 마을들에 한국 엔지니어가 가져온 기술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바꾸었는지 감동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사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저는 서울대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다시 사우디로 돌아왔는데요. 저의 이야기는 약 15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2008년 중동 국가들은 엄청난 가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저는 15살 때부터 매일 아침 10km에 달하는 거리를 걸어 멀리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러야 했습니다. 당시 중동은 기록적인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연평균 강수량은 100mm 이하로 떨어져 있었으며 특히 북부 지역은 그 참혹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지역의 지하수 고갈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주민들은 점차 사라져가는 우물과 함께 희망마저 잃어가고 있었죠. 저의 가족은 그마저도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병든 여동생 파티마를 돌보느라 집안일에 지쳐 있었고 아버지는 타 지역 건설 현장에서 먼 거리를 출퇴근하며 가족을 부양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다른 이웃들도 물 부족에 시달리며 생존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이웃 마을의 가족들이 물이 부족해 마을을 떠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낡은 10리터짜리 플라스틱 물통을 손에 쥐고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아래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날도 온도계는 45도를 가리키고 있었고 갈라진 땅 위를 걷는 저의 발걸음은 묵묵하지만 결연했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이 저의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여 한숨을 쉬며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70대의 한 어르신은 우물 가장자리에 서서 한탄 섞인 목소리로 우물이 완전히 말라버렸다고 외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 때부터 마을을 지켜온 그 우물이 이제는 아무런 생명력도 남지 않은 채 잔잔한 흙탕물만 남은 모습을 보며 눈물을 머금었습니다. 당시 국제수자원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부터 중동 지역의 전통적인 물관리 시스템은 기후변화와 현대화의 물결에 밀려 급격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가족들이 물 부족으로 도시로 이주하는 비극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10km의 먼 길을 걸으며 가족의 생명을 책임지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지만 어린 마음에는 점차 커져만 가는 책임감과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 아침 우물가에 모여 하루 한 줌의 물이라도 구하기 위해 서로의 얼굴에 슬픔과 불안의 그림자를 떠올렸습니다.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의 농촌 지역에서는 물 부족으로 인해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약 4만 명이 도시로 이주하였으며 이는 환경난민이라는 새로운 사회 문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저의 집안에서도 절망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한 가정당 하루 평균 물 소비량은 약 20톤에 달했으나 그마저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여동생 파티마는 심각한 장티푸스에 걸려 하루에 필요한 최소한의 치료용 물조차 구하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르면 병에 걸린 사람은 하루 최소 5리터의 깨끗한 물이 필요하지만 이곳의 상황은 그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마을에 도착한 우물 앞에서 절망에 빠진 주민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미 80년 동안 마을을 지켜온 한 어르신의 슬픈 외침이 메아리 쳤습니다. 우리가 의존하던 이 우물은 이제 아무런 소용이 없어. 할아버지의 말 한마디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비참한 상황을 반드시 바꿔야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생존이 저의 어깨에 달려있다는 무거운 짐을 느끼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스스로에게 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막의 모래바람 사이로 희망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목에서 몇몇 이웃들이 급히 짐을 싸고 마을을 떠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느 가족은 리야드에 있는 친척집으로 가자는 결정이 내려졌고 그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닥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로 대형 트럭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트럭들은 거대한 건설 장비와 대형 파이프를 실은 채먼지를 일으키며 도착하였고 마을 사람들은 처음 보는 이 광경에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경악과 희망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사우디아라비아의 농촌 지역에서 물 부족으로 인한 이탈,
인구는 약 15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마을 한 가정, 한 아이의 삶마저 위태롭게 만드는 절박한 현실이었죠. 바로 이때 한 아시아인 기술자가 마을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는 노란색 안전모를 쓰고 있었으며 다정한 미소와 함께 자신을 박지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박지훈은 한국에서 온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사우디 정부와 함께 40억 달러 규모의 협약을 체결한 대형 담수화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박지훈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준비한 담수화 시설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홍해의 바닷물에서 소금을 제거해 깨끗한 식수를 만들어내는 기술이었습니다. 특허를 받은 고효율 역삼 투합 장치를 사용하여 에너지 소비를 30%까지 줄이면서도 하루에 약 5만 톤의 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닷물에서 소금을 걸러내는 특수 필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필터는 세계에서 가장 미세한 구멍을 가지고 있어 잔여 염분조차도 거의 완벽하게 걸러냅니다. 최초 물 공급은 3개월 내에 가동될 예정이며 정식 가동은 약 1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박지훈의 설명은 마치 마법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뱉은 한마디 한마디는 과학과 기술의 집약체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눈을 반짝이며 경청했습니다. 한국도 한때는 가난했고 깨끗한 물이 부족했지만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 발전했듯 이제는 우리가 다른 이들을 도울 차례다. 라는 그의 말은 어린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마을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찬물 탱크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깨끗한 물 5,000리터가 가득 담긴 트럭 앞에서 사람들은 환호하며 서로를 껴안았고 각 가정은 20리터씩 물을 배급받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물로 아픈 파티마에게 약을 먹이며 열을 내린 몸을 달래주었고 마을 전체에 희망의 기운이 서서히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박지훈은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기술의 원리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마치 한 편의 교육 강의처럼 그들의 마음에 기술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이 기술은 단순히 물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시스템을 10개의 인근 마을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을 광장에서는 대망의 시험 가동 행사가 열렸습니다. 중앙광장에 모인 주민들 앞에서 저는 박지훈과 함께 첫 번째 밸브를 열어 담수화 시스템의 작동을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안고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3바퀴 돌리며 밸브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방울의 물만이 떨어지다가 곧이어 맑은 물줄기가 땅 위로 흘러나왔습니다. 주민들은 환호하며 눈물을 흘렸고 어머니는 두 손으로 물을 받아 여동생 파티마에게 조심스럽게 전해주었습니다. 그 순간 마을 전체에 희망의 물결이 퍼져나갔고 이 시스템이 앞으로 10개의 인근 마을로도 확장될 예정이라는 소식은 주민들에게 새로운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박지훈은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한국의 기술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설명하며 이 기술이 단순히 물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어린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을 다시 한번 굳게 다졌습니다. 물탱크 트럭이 마을에 도착한 그날 이후 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박지훈의 설명 속에서 기술의 힘과 인간의 그리고 한 나라의 기술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를 체감했습니다. 그 순간 어린 저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이 기술을 배워서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물 부족 지역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리라. 그 후 저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학교 공부에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과학과 수학에 큰 흥미를 느낀 저는 물과 관련된 기술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자 결심했습니다. 마을에서의 일상이 점점 나아지면서 저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박지훈은 저에게 뜻밖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중동 학생들을 위한 특별 장학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어. 너도 지원해보지 않겠느냐? 라는 그의 권유는 저에게 또 다른 도약의 계기가 되었고 마침내 저는 2015년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 낯선 음식과 기후에 적응하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한국 친구들과 교수님들의 따뜻한 지원 덕분에 저는 차츰 적응해 갔습니다. 특히 박지훈과 그의 가족은 저에게 제2의 가족처럼 다가왔고 저는 한국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하며 담수화 기술과 관련된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대학 시절 저는 기존의 담수화 시스템보다 30%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면서도 더 많은 물을 생산할 수 있는 차세대 담수화 기술을 연구했습니다. 저의 졸업 논문은 국제학술지에 게재될 정도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고, 이는 저에게 큰 자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물은 생명이기에 이 기술이 실용화되면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다. 라는 지도 교수님의 말씀은 그의 가슴에 깊은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졸업 후 저는 한국의 대형 플랜트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연구한 기술을 바탕으로 중동 지역 프로젝트를 담당하도록 결정했고, 저는 고향과 비슷한 사막 지역의 담수화 시설을 설계하고 건설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정신을 한데 모아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담수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드디어 10년 만에 자신의 고향 마을로 돌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의 마음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고, 비행기 창문으로 보이는 뜨거운 사막 위로 내리쬐는 햇살은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가족의 미소와 마을의 희망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고향 마을에 도착한 자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15년 전 생명의 물 한 방울이 마을을 뒤덮었을 때의 기억이 생생했지만 지금의 마을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마른 땅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곳곳에 작은 정원과 농장이 생겨났으며 마을 중앙에는 한국-사우디 우정의 물이라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물방울 모양의 섬세한 조각이 자리 잡고 있었고, 주민들은 그 앞에서 서로를 껴안으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의 기적을 이루어낸 한국 기술자들과 그들의 노력에 큰 감동을 받았고, 그 덕분에 마을은 다시 한번 생명의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아이들은 물을 길러 나가는 대신 학교에서 컴퓨터 수업을 듣고 미래를 꿈꾸는 모습을 보였으며, 어른들은 다시 농사일에 종사하며 삶의 터전을 복원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저는 제가 개발한 스마트 워터 시스템을 통해 중동 전역에서 주목받는 환경공학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시스템은 한국의 기존 기술을 기반으로 하되 중동의 혹독한 환경에 맞게 최적화되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면서도 담수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혁신적인 설계였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기존 대비 40% 더 높은 효율을 보였고, 유지보수 비용 또한 절반으로 줄어들어 많은 지역 사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2023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에 대해 물혁신상을 수여하며 저의 공로를 인정했습니다. 시상식에서는 고향 마을에서 처음 한국 기술의 기적을 경험했던 박지훈도 특별 초청되어 참석하였고,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다리와도 같은 그들의 인연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시상식 무대에서 저는 눈시울을 붉히며 15년 전 한 방울의 물이 제 인생을 바꾸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모두 여러분의 사랑과 지원 덕분입니다. 라고 감동의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 순간 박지훈은 무대 뒤에서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하며 오랜 세월 쌓인 고마움과 애정이 넘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상식 후 저와 박지훈은 리야드의 한 카페에서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박지훈은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뜨거운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너에게 물은 생명이다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해? 너가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너가 있게 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아프리카와 전 세계 물 부족 지역에 이 기술을 전파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물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꿈은 결코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깊은 신뢰와 우정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사막의 별빛 아래서 두 사람은 오랜 세월 이어온 인연과 기술, 그리고 희망의 미래에 대해 담담하면서도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저는 이제 중동 지역 전역에 설치된 300개 이상의 한국 기술 기반 담수화 시설을 통해 매일 500만 명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우디아라비아 물 공급량의 40%를 책임질 정도로 그 규모와 영향력이 막대했으며, 한 방울의 물에서 시작된 기적은 이제 한 나라, 나아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각 시설 현장마다 이 시스템이 가져온 변화는 눈에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한때 어린이들이 하루에 몇 시간씩 물을 구하느라 학교에 가지 못했던 상황은 이제 과거의 기억이 되었고, 마을은 점차 생기를 되찾으며 새로운 농업과 산업이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더 이상 절망 속에서 살아가지 않고 서로를 격려하며 미래를 향해 힘차게 걸어갔습니다. 저는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해 이 기술은 단순한 기계나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입니다. 물 한 방울이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미래를 선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라고 말하며 후대에 전할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프로젝트는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중동 여러 나라 간의 긴밀한 협력의 산물이었습니다. 양국 정부와 여러 민간 기업, 국제기구가 함께 손잡고 진행한 이 사업은 기술력과 인도주의가 결합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이 성과는 크게 주목받았으며 다른 물 부족 지역에 대한 기술 이전과 지원의 모델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한 차례의 성공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연구와 개발에 매진하여 차세대 스마트 워터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태양열과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해 에너지 소비를 극대화하면서도 물 생산량을 한층 더 끌어올렸고 유지보수 비용 또한 혁신적으로 절감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그 기술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국제 담수화 기술의 표준이 새롭게 제정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향 마을의 변화와 함께 저는 한때 자신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준 인연들을 다시금 되새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박지훈과의 만남은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한때 박지훈은 노란색 안전모를 쓰고 마을에 도착해 자신들의 담수화 기술을 소개하며 주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런 기술 덕분에 우리 마을에 생명의 물이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향 마을에서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후 저는 이제 국제적인 환경공학자로서 새로운 도약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한때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절망, 그리고 한 방울의 물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인연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저는 아프리카와 전 세계 물 부족 지역에 자신이 개발한 기술을 전파하고자 하는 사명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물은 생명이기에 그 생명을 지키는 일은 단순한 기술 지원을 넘어 인간애와 꿈, 그리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나는 앞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그 꿈을 전하고 새로운 기술로 희망을 심어줄 것입니다. 저의 눈빛에는 과거의 아픔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담겨 있었고 저는 한때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그 꿈을 이제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저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으며 그 결과 수많은 마을들이 다시 한번 물의 기적으로 재탄생하는 데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끄는 스마트 워터 시스템은 단순히 한 국가의 프로젝트에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 수많은 물 부족 지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물 혁신상 수상 이후 여러 중동 국가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일부 국가에서도 이 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국제회의와 포럼에서 이 기술의 우수성이 널리 인정받으면서 다양한 국가들이 한국과 사우디 정부 간의 협력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각국 정부와 민간 기업들이 함께 손을 잡고 지속 가능한 물관리 시스템 구축에 나섰고 저는 그 중심에서 미래의 물관리 시스템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제환경포럼에서는 이 기술이 없다면 지금의 수백만 명이 물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을 것이다라는 평이 이어졌고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의 정책 이반자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친환경적이며 효율적인 담수화 기술 개발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은 물 한 방울이 인생을 바꾼다라는 말을 감히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박지훈, 그리고 한국의 기술자들이 보여준 기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기술, 인간의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이루어낸 결실이었습니다. 한때 사막 한복판에서 매일 10km를 걸어 물을 구하던 소년이 이제는 국제적인 환경공학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이 기적은 단순히 물을 만드는 기술을 넘어 꿈과 희망,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저는 한국에서의 학업과 연구를 통해 자신만의 길을 걷게 되었고 마침내 고향 마을의 새로운 담수화 시스템을 그날 저는 마을에 돌아오며 고향의 땅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느꼈고 저는 앞으로도 기술의 한계에 도전하며 더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물을 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와 개발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저의 연구실에서는 태양열, 인공지능, 그리고 최첨단 담수화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시스템이 차세대 물 공급 모델로 개발되고 있었으며 이는 이미 여러 국가에서 시범 운용 중에 있었습니다. 연구원들과 함께한 긴 밤,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은 생명이기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된 변화는 내일의 희망이 될 것이고 우리의 꿈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라는 저의 말은 연구실 곳곳에 깊이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이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